네, 6.25의 숨은 영웅들이죠. 그들에게는 계급장도 또 군복도 없었습니다. 사복 그대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높았던 그 분들. 오늘 6.25를 맞아서, 6.25 기념일을 맞아서 저희도 그분들의 애국심, 그분들의 활약상을 한번 기념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A특공대라는 게요, 지게가 바로 A 모양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A특공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들을 아시는지 여러분, 저희들도 이분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그분들의 모습을 이제서야 기억하고 이제서야 또 기념하는 게 죄송한 마음인데요. 바로 보시듯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A특공대라고 불릴 만큼 지게로 이렇게 군수품도 있고 식량도 있고 정말 산길을 따라서 들길을 따라서 총탄이 이렇게 빗발치던 곳을 무장하지 않은 채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 수만 명이 활약했지만 이런 위험한 곳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9천 명에 가까운 분들이 또 아까운 생명을 잃으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A특공대라는 게 아셨습니까, 양질 변호사님? 저도 사실 처음 들었고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갔을 때 개별 전투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보급에 실패한 군대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본이고, 게다가 우리는 그때 당시 미국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다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게 미군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대의 어떤 운영 방침으로는 보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을 못 받는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메워줬던 게 뜻밖에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재래식 장비였던 지게가 이 전쟁을, 사실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던 아주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지게부대 얘기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숨은 영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0대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원래 이렇게 징병할 때 이 10대라든지 60대 노인은 대상이 안 되는 건데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지게를 해줬다는 거고, 야, 이게 말이 쉽지요. 16km 떨어진 평지도 아닙니다. 고지예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게를 지고 45kg 보급품, 탄약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썩은 파, 배추, 통조림, 7명당 1개. 당시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량미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게부대 이 부대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은 좋은 것들은 다 군인들한테 가고요. 썩은 파, 배추, 통조림, 이것도 7명당 1개로 나눠 먹었다는 건데, 김복주 위원, 이거 보면 눈물 납니다. 저도 이게 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오늘 이 얘기 처음 듣고 좀 울컥하고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문득 또 새삼 듭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요, 사실 저 산지를 16km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요, 우리 45km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저건 거의 초인이에요. 우리 맨몸으로도 16km 산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저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광복군 활동을 하셨던 학생으로서 광복군 하셨던 분 얘기를 인터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두려웠고 힘들었던 건 적진에서 날아온 총탄이 아니라 배고픔이었다고. 그런데 10대, 20대면 진짜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썩은파, 배추, 통조림 7인당 1개, 이걸 먹고서도 타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날랐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직도 좀 쓰라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컷 제목을 이제 숨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숨은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번이라든지 계급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근거가 남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활약상을,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활약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공자로 추앙도 하는데, 이 지게부대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분들의 그 도움으로 탄약과 식량이 날라져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과연 어느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활약을 했는지 이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이 지게부대를 활약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어떤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록이 없는 분들은 이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안 잊혀져 있었던 말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숨은 영웅들이 이 지게부대원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대한을 지켰던 숨은 영웅들인 지게부대원들 중에서 생존하신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육성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전쟁이지 전쟁 우리 그 장비라는 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유탄전 한 거지. 도청해주고 해서 그 지게부대들이 되는 사람이 그 뒤에서 그 물품을 갖다 이제 날라준 거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기만 할 때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전사당하고 부상당해서 나오고. 연정이 형, 네. 저 마지막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데. 근데요. 돌아온 그렇죠. 사람이 없다. 같이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예.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뭐 철모라든지 예. 군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갔다고 그래요. 당시에 사실 그 6.25 전쟁이 여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명옷을 그냥 입고 무명옷이요? 그래서 지게 그냥 집에 있던 지게 네. 들고 가서 이제 보급품을 나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악지대다 보니까 워낙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사실 이렇게 노무단이 없었으면 예. 실제 벤플리트 장군 같은 네.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가 더 군인이 필요했다. 만약에 네. 이런 없었으면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지형 자체가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악형 그 전투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이에요. 아프간 전투 같은 경우도 거기다 보면 그 미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예. 완전히 전부 다 산악지대로 돼서 이 실질적으로 게릴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당시의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노무단이 참가함으로 해서 예. 제대로 된 보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군들이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노무단이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0,000명 가까운 정도가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전사를 했지만 지금 그 기록이나 누가 또 전사하셨는지 예. 아까 그 인터뷰도 나오지만 그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분들의 역사의 한 장을 지금 장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67주년 맞이합니다만은 예. 여전히 저분들은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 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 이게 어려운 절차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공식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일단 명단 자체가 당연히 없겠죠. 명단이요? 그리고 이분들의 군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예. 혹시 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 아마 분류가 됐었을 텐데 네. 지게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도구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게를 메고 가다가 전장터에서 쓰러져 죽어도 예. 이 사람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지게부대로 동원해서 전쟁에 활약했던 영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알 겁니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아마 이제 보훈처를 탓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예. 네. 저희는 근데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린트 장군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게부대는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대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영웅이었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뱅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2017년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거듭거듭 전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에 가는데요. 숨겨진 전쟁 영웅들과의 또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보내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이 광주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자, 전두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광주 시민들, 5.18을 기억하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도 없고 분노를 들끓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취지인데, 자,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기재해서 명예를 침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출판 금지, 배포 금지.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심판을 못 받겠다. 왜냐하면 지역 정서상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저희가 들어봐도 이게 법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기왕에 법리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서 했던 참혹한 어떤 만행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회고록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5.18 공연에서 관련도 안 했다. 발단에 아무런 근거도 안 했다. 뭐 총을 발사하는 명령도 하지 않았었고 내가 오히려 광주 항쟁의 희생자다. 시킨 곳의 제보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광주 지역분들로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내용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분들 재단 단체 이런 데가 주도가 돼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판이 광주에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른바 여론재판이 될 것이냐? 아니죠. 저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영미처럼 민사재판도 배신재판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판결을 내면 그게 100%야 되지 90%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심원단을 광주에서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판결을 내려라 그러면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판사가 하는 겁니다. 가처분 재판은. 이게 여론 재판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얘기인 거죠. 양재열 변호사 얘기는. 이송 신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들. 이송 신청한 이유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이송 신청을 두 가지로 하면서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지가 서울이니까 재판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송 신청을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죠. 광주에서 하게 되면 지역 정서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이게 판사의 판단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광주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해석할 거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이거 이미 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대한민국 판사들한테 어떤 모욕적인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뱅크가 이 5.18 재단 측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광주 지역의 지역 정서가 강해서 광주지방법원이 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없어서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권위나 그 사법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포함된 걸로 보여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18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온 그 반란이자 폭동이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가장 심한 역사 왜곡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호 변호사랑 이제 오늘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믿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회고록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18곳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5.18 사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무려 18곳이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18 발단부터 종결까지 나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광주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지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광주 5.18 유족회라든지 부상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회고록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이 회고록에 담긴 일부 명예훼손 혐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그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청구하는 곳이 이 광주 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을 텐데 그 이유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 광주이고 또 이 회고록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 피고가 된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서도 멀고 또 거기는 이제 그 뭐 지역 정서가 있으니까 나에게 불리한 이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앞서 그 김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국에 있는 그 판사들은요, 일부 향판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국을 돌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분들이 뭐 광주 출신들만 재판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 재판 그 이송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5.18 이 재단 측에서는 그런 이송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현정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변호사가 있을 건데, 야, 이거 광주에서 하면은 불공정한 재판 받을 수가 있어. 거긴 지역 정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 서울로 재판 옮겨줘. 라는 이런 주장이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라는 걸 충분히 알 텐데,
무엇을 노리고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결국 여론 재판을 하자는 거죠. 지금 뭐만 일단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지금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것 자체는 이 사실 자체는 이미 상당 부분 허위 사실로 돼서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고 또 광주 시민에게 이제 헬기 사격을 안 했다는 것은 최근에 지금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게 보존 처분이 돼서 지금 일단 역사적인 상황은 남겨 있고 특히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이것도 지금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두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자체를 하나의 여론재판 비슷하게 이제 몰아가서 결국 이제 자신이 유리한 걸로 만들어 어차피 이거 법률적으로 해서는 본인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것 자체를 여론식으로 해서 넘기겠다 이런 어떤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결국 지금 이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런 사실 자체 좀 부각시키겠다는 저는 정치적 어떤 전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5.18 희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일 겁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대의 어떤 운영 방침으로는 보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을 못 받는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메워줬던 게 뜻밖에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재래식 장비였던 지게가 이 전쟁을 사실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지게부대 얘기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숨은 영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0대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원래 이렇게 징병할 때 이 10대라든지 60대 노인은 대상이 안 되는 건데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지게를 줬다는 거고 야 이게 말이 쉽지요. 16km 떨어진 평지도 아닙니다. 고지예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게를 지고 45kg 보급품, 탄약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썩은 파, 배추, 통조림, 7명당 1개. 당시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량미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게부대, 이 부대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은 좋은 것들은 다 군인들한테 가고요. 썩은 파, 배추, 통조림, 이것도 7명당 1개로 나눠 먹었다는 건데, 김복주 위원. 이거 보면 눈물 납니다. 저도 이게 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오늘 이 얘기 처음 듣고 좀 울컥하고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문득 또 새삼 듭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요. 사실 저 산지를 16km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요. 우리 저 45km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건 저건 거의 초인이에요. 우리 맨몸으로도 16km 산지 올라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안 잊혀져 있었던 말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숨은 영웅들이 이 지게부대원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대한을 지켰던 숨은 영웅들인 지게부대원들 중에서 생존 의식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육성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전쟁이지 우리 그 장비라는 걸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유탄전 한 거지. 도청해주기 위해서 그 지게부대들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서 그 물품을 갖다 이제 날라준 거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기만 할 때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전사당하고 부상당해서 나오고. 연종 의원, 저 마지막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데, 돌아온 사람이 없다. 같이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뭐 철모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갔다고 해요. 당시에 사실 그 6.25 전쟁이 여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명 옷을 그냥 입고 그래서 지게 그냥 집에 있던 지게 들고 가서 이제 보급품을 나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악지대다 보니까 워낙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이렇게 노무단이 없었으면 실제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가 더 군인이 필요했다. 만약에 6.25의 숨은 영웅들이죠. 그들에게는 계급장도 또 군복도 없었습니다. 사복 그대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높았던 그 분들. 오늘 6.25를 맞아서 6.25 기념일을 맞아서 저희도 그분들의 애국심, 그분들의 활약상을 한번 기념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A특공대라는 게요. 지게가 바로 A 모양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A특공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들을 아시는지 여러분 저희들도 이분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그분들의 모습을 이제서야 기억하고 이제서야 또 기념하는 게 죄송한 마음인데요. 바로 보시듯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A 특공대라고 불릴 만큼 지게로 이렇게 군수품도 있고 식량도 있고 정말 산길을 따라서 들길을 따라서 총탄이 이렇게 빗발치던 곳을 무장하지 않은 채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정말 수만 명이 활약했지만 이런 위험한 곳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9천 명에 가까운 분들이 또 아까운 생명을 잃으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A 특공대라는 게 아셨습니까, 양질 변호사님?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갔을 때 개별 전투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보급에 실패한 군대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게다가 우리는 그때 당시 미국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다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게 미군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여기 저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광복군 활동을 하셨던 학생으로서 광복군 하셨던 분 얘기를 인터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두려웠고 힘들었던 건 적진에서 날아오는 총탄이 아니라 배고픔이었다고. 그런데 10대, 20대면 진짜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썩은파 배추 통조림 7인당 1개 이걸 먹고서도 탈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날랐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직도 좀 쓰라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컷 제목을 이제 숨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숨은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번이라든지 계급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근거가 남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활약상을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활약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공자로 이 추앙도 하는데, 이 지게부대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분들의 그 도움으로 탄약과 식량이 날라져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과연 어느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활약을 했는지 이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이 지게부대를 활약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계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어떤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록이 없는 분들은 이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참 없었으면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지형 자체가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악형 그 전투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 아프간 전투 같은 경우도 거기다 보면 그 미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완전히 전부 다 산악지대로 돼서 이 실질적으로 게릴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당시에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노무단이 참가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보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군들이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노무단이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명 가까운 정도가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전사를 했지만 지금 그 기록이나 누가 또 전사하셨는지 아까 그 인터뷰도 나오지만 그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분들의 역사의 한 장을 지금 장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67주년 맞이합니다만은 여전히 저분들은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 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 이게 어려운 절차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공식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명단 자체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군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혹시 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 아마 분류가 됐었을 텐데 지게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도구였습니다. 지게를 메고 가다가 전장터에서 쓰러져 죽어도 이 사람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지게부대로 동원해서 전쟁에 활약했던 영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아마 이제